저는 오늘 조선 후기에 연암 박지원 선생이 당시에 조선을 바라보는 태도, 관점, 그리고 자기 밖의 세계, 특히 청나라를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계승되고 무엇이 단절되고 새로운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좀 엄중하고 무거운 개념 대신에 관점의 전환이라는 조금 더 겸손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를 사용할까 합니다. 연행이란 것은 연나라의 사신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원래는 명나라가 존재했을 때는 조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천은 천자에게 조회하러 간다 이런 높임말이 되겠고, 연행은 청나라가 중원을 지배한 이후에 청나라 오랑캐를 낮잡아 봐서 그냥 연경에 갔다 온다 이 정도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연경은 지금 북경입니다.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 이런 북학파의 사상가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연경에 다녀와서 색다른 관점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북학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연경에 뭐가 있길래 연경이 우리 조선과 무엇이 다르게? 당시 우리 조선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자족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자족적인 공간 안에서 성리학이 지배 이념으로 자리를 굳혔고, 양반, 지식인들은 성리학의 도덕 이론을 현실에 필요한 이용 후생의 실용적인 지식보다 우선시하고, 모두가 명분을 숭상하고 예법을 숭상하는 그런 도덕 분자의 나라였습니다. 도덕지상주의적인 폐쇄적인 공간에 자족하면서 살아왔던 반면에, 당시 청나라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에 이르러서 지구상에서 가장 선진 문물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계몽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간직해왔던 형이상학적인 믿음 대신에 상식과 경험을 존중하고, 종교신학적인 도그마 대신에 이성과 과학을 존중하고, 권위주의와 특권이 자리하던 곳에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확산되고 있던 그런 시기였죠. 이런 세계사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선은 너무도 폐쇄적인 그런 나라였어요. 이런 자족적인 공간에 안주하다 보면은 잘 밖의 세계를 모르고 우물하는 개구리가 되기 쉽죠. 낯선 곳으로 여행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성찰의 기회가 되는 거죠. 연행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암 박지원은 1780년 음력 5월 25일 한양을 출발해서 음력 10월 27일 한양으로 복귀했습니다. 총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 여정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초절이라고 부르는 부분, 이 부분은 압록강을 건너서 심양에 이르는 첫 구간입니다. 심양은 청나라가 후금 시절일 때 세운 첫 번째 수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구간, 의주에서 심양까지. 심양에서 베이징까지, 연경까지 2061리. 합해서 압록강 건너서 연경까지 갔다 오려면 왕복해서 한 6,000리에 달합니다. 박지원의 이 여행은 매우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보통의 사행단은 북경까지, 연경까지만 가는 게 그들의 목적지였는데, 이번에는 아주 특별하게 열하까지 가게 됐어요. 걸륭제의 70수 생신이 잔치가 연경에서 거행되는 게 아니고 열하에 있는 피서산장에서 거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연경에서 부랴부랴 말 달려가지고 무려 400여리를 나흘 만에 달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횡단, 수평적 횡단을 통해서 내 땅의 현실을 되짚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대부 지식인들 도대체 뭐하는 짓들이냐. 이용과 후생보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추구하지 않고 왜 도덕만 강조하는가? 이 실익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명분 따지고 예의만 따지는가? 왜 실용적인 것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이기론으로 논쟁하면서 밤을 새는가? 퇴계와 고봉이 사단 칠정 논쟁, 이기론 논쟁한 후에 남인과 서인으로 나뉘어가지고 이게 학파의 분립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분립이기도 하고 학문 권력과 정치 권력이 똘똘 뭉쳐가지고 두 편으로 나뉘어가지고 450년간 이기론을 가지고 싸우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남루하고 비참한데 사대부 지식인들은 뭐하고 있냐? 되돌아보는 거예요. 한심하다는 거죠. 정세를 살핌 심세편이라는 여러 일기에서 중국을 다녀간 조선 사대부 양반들이 가진 폐단 5가지를 지적을 해요. 첫째는 조선 명문가 양반이라고 뽐내면서 중국의 아주 오래된 명문 세가를 무시한다. 둘째는 한 줌도 안 되는 상투를 자랑하면서 중국 사람의 변발을 경멸한다. 명나라 때는 극도로 사대하고 떠받들더니 청나라에는 극도로 오만하고 깔본다. 중국 문자를 빌려 쓰는 주제에 중국에는 훌륭한 문장가도 없구나 하고 잘난 체한다. 중국 사람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도 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조선 사대부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화이론입니다. 화와 이를 중화와 오랑캐, 중심과 주변, 문명과 야만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화이론입니다. 문화 정치학적 심상지리 고정관념, 그러니까 Cultural Political Mental Geometry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화이론의 주장은 집권 세력인 노론의 영수 송시열레에 의해서 재제기가 되고 계속 담론이 되는 거죠. 그럼 박지원은 연경에 체류할 당시 천주당을 방문했고 마테오리치의 묘를 가서 방문했고 특히 천주당 방문했을 때 서양 그림을 보고 놀란 거야. 벽에 그려진 성화, 원근법,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더라. 깜짝 놀라고 서양 문물을 소리하면 안 되겠구나. 측후대 관상대를 가서 견학을 하고 이 지구의를 들고 왔단 모양이에요. 중국 서생의 말을 빌려서 조선의 이 공소한 학문 풍토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사시는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이단을 배울전정 나는 유학 안 배울라. 추사시라는 사람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적었지만은 사실은 연암 선생 자기의 말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봐요. 허생전, 연암의 또 다른 재밌는 소설이에요. 그래, 허생전에서 한 대목이에요. 사대부란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바지 저고리를 온통 흰색으로만 입으니 이는 상복에 불과하고 머리털을 묶어 송곳처럼 치켜 세우니 남만 오랑캐 방망이 상투에 불과하다. 무엇이 예법에 맞지 않니? 하면서 트집 잡을 게 뭐 있냐? 그럼 북학론의 주 내용은 뭐냐? 이용 이후에 후생이 가능하고 후생 이후에 도덕 교육이 가능하다. 오랑캐에게서도 배울 건 배우자. 북학이죠. 연암이 생각하기에 조선을 위해, 가난한 조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유통경제 활성화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산업혁명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산업혁명 이후에는 유통보다는 생산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생산된 걸 다시 유통하는 게 다시 중요해지고, 여기는 생산 기술이 그렇게 급격하게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일단 유통을 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착안한 게 중국에 가서 보니까 도로가 넓고 수레가 짐을 가득 싣고 다니더라. 탈빈곤의 전략, 유통경제 활성화다.
통상교역의 활성화다. 문을 열어야 된다. 수평적 횡단을 통해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낯선 타자의 삶에 동참하고 그들의 시선으로 나를 되돌아보고 자기 성찰과 자기 관점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삶을 꿈꾸는 자. 이게 진정한 여행이겠죠. 그래서 여행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주체와 타자 사이를 왕복하는 일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자의 시선으로, 타자의 시선으로 나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묻고 되묻고 대답하고 또 대답하려는 자. 이게 진정한 여행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연암 박주원은 여행을 통해서 관점을 크게 전환한 거죠. 수직적인 비상을 통해서 중심서를 해체해버린 거예요. 중심서를 무화시킨 거예요. 중화와 오랑캐의 이분법 무화시켜버린 거죠. 만약에 연암 박주원이 오늘 살고 있다면 이런 제안을 할 거예요. 새로운 연행로를 만들자.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해서 서울을 거쳐 평양을 거쳐 신의주를 거쳐 북경까지 가는 TCR,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 아주 지금 보면 짧은 거죠. 이게 연암이 걸었던 길인데 굉장히 짧은 길이죠.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마 그가 오늘날 살았다면 또 다른 제안을 할 것 같아요. 목포와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을 거쳐 나진 선봉을 거쳐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사이베리아를 횡단해서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민스크, 바르샤바, 베를린, 파리, 런던에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열차를 놓자.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트랜스 사이베리아 레일로드, TMR, 트랜스 만추리아 레일로드. 이렇게 되면 연암이 그렇게도 원했던 유통경제의 활성화, 대단락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새로운 연행로는 영경에 가는 연행로가 아니라 연합시켜준다. 수많은 민족과 나라와 분열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연합시켜준 새로운 연행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연암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암이 살았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상하라. 대붕의 눈으로 메탈 관점으로 아래를 내려다봐라. 그리고 집권 사대부 계층들이 그렇게 중화와 오랑캐 나누고 그 이분법 안에 자족적으로 폐쇄적으로 안주했던 거 타파해야 하듯이 서로 간의 대결의식과 적대감,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해체시켜버리고 인민 전체의 이용후생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다툼 버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 만약에 이런 유라시아 횡단 열차가 시전되려면 그 전 단계로 모든 사람이 일단 구만리 상공으로 비상해봐야 된다. 정치적, 이념적 이분법에서 탈피해서 그야말로 남한과 북한 모든 인민들의 이용후생, 순수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런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않을까. 정권이 바뀌어도, 여야가 바뀌어도, 체제가 바뀌어도 이건 변함없이 열차가 달리는 그런 길이 돼야 연암이 원하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